서인 정권은 정성을 지닌 인물과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참수행에 처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어기고 그를 참수행에 처한다. 처형 당시 그의 나이 88세로 조선시대 참수행을 당한 인물 중 최고령자이다. 남명조식의 수제자 내암 정인홍 편입니다. 1535년 명종 때 태어나서 1623년 4월 3일 인조 때까지 88세를 살았다. 정인홍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에서 사후 영의정에 추정된 정윤의 3남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인홍은 청소년기 무렵 거창 안음에 사는 유학자 갈천 이문의 문화에서 잠시 수학하였는데 그는 일찍부터 기억력이 좋고 총명했다 한다. 그 뒤 정인홍은 남명조식을 찾아 문화생이 되었으며 이후 조식의 수제자로서 최연경, 김효원, 곽재우, 이산해, 이발, 하진보 등과 함께 경상우도의 남명학파를 대표하였다. 이들 중 하진보는 후일 그의 사돈이 되며 이산해는 그가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도 후대에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스승 조식은 임종 직전 그에게 만년에 차고 다니던 칼을 주면서 경계를 삼도록 하였는데 그는 늘 꿇어앉아 칼을 턱 밑에 대고 정신 가다듬기를 계속하였다.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관직의 뜻을 두지 않아 과거를 포기했다. 38세인 1573년 학행으로 청거되어 육품직에 올랐고 황간 현감에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중앙으로 복귀,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가 영천 군수로 나갔다. 그 뒤 당파가 동서로 양분되자 다른 남명 학파와 함께 동인의 가담, 서인, 정철, 윤두수 등을 탄핵하려다가 도리어 해직당하고 낙향하였다. 45세인 1580년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때 정인홍은 법령을 지키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수령들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는 등 상하 기천을 막느라고 탄핵을 가했다. 그의 강직함은 지방까지 널리 소문이 퍼져 시골 사람이 한생에 올라와 그의 얼굴을 보려 했다. 한 시골 사람은 정장령의 위험이 멀리 지방에까지 퍼져 병사와 수령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참으로 대장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51세인 1586년 익상군수를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상소를 올려 왕에게 학문에 힘쓸 것과 정치적 폐단을 혁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54세인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정철, 성원 등 서인들에 의해 이발 등 동인이 몰락하였다. 특히 이발의 80대 노모와 어린 자녀, 그의 동문인 차영경 등 2000여 명의 동인 당원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정인홍도 석탈 관직되자 그는 서인에게 원한을 품게 된다. 56세인 1591년 세자 건저 문제로 정철 등 서인이 몰락하자 동인 당내에서는 정철을 사형시키지 않은 강경파와 사형은 과하다는 온건파로 나뉘었다. 이때 그는 유성룡, 우성정 등의 온건파 남인에 대항하여 정철이 옥사를 날조했음을 주장하고 이산해와 함께 정철의 사형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입장에 섰다. 57세인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문수학한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해 5월 그는 합천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성주로 쳐들어온 왜군을 물리쳤다. 10월 진주성 1차 전투 때 적에게 포위된 진주성을 구하러 갔고 11월 영남 의병 도대장에 임명되었다. 58세인 1593년 사의장 봉사라는 사직 상소를 올리고 영남 의병 도대장을 사직하고 의병장으로 활동한다. 정인홍은 경문을 돌려 영남 지역 의병 3000명을 모아 성주, 고령, 합평 등지를 방어했으며 무계전투, 초계전투, 안원역 전투, 성주성 전투 등에서 승전을 거두었다. 그는 항일 의병 활동을 통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된다. 난중 잠록에 의하면 정인홍은 자신의 전공을 조정에 보고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보고하지 않아 그의 공로는 남보다 못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경상도 의병장 가운데 정인홍의 공로가 으뜸이라 하였다. 62세인 1597년 7월 정류재란이 일어나자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의병을 일으켰고 이듬해 정류재란이 종결되자 합천도로 낙향하였다. 67세인 1602년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유성령이 임진왜란 때 화해를 주장했다는 죄를 들어 탄핵하여 파직하게 한 다음 홍여순, 남이공 등 북인과 함께 정권을 잡았다. 이어 유성룡과 함께 화해를 주장했던 성혼 등 서인을 탄핵하였다. 71세인 1606년 임목대비에게서 적통인 영창대군이 출생한다. 72세인 1607년 선조의 후계 문제를 놓고 당시 광해군을 밀어내고 영창대군을 후계로 삼으려던 유영경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인홍은 북인이 영창대군을 옹대하려는 소북과 광해군의 즉위를 주장하는 대북으로 분열될 때 대북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정인홍은 소북 이효원의 탄핵을 받고 영변에 유배형이 내려졌으나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에 선조가 죽어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자 다시 대사헌에 기용되어 소북 일당을 초당하고 대북의 중심 인물로서 전국을 주도했다. 75세인 1610년
이연적과 이황을 문묘에 모실 때 스승 조식은 제외되자 이연적과 이황을 비방하고 소를 올려 두 학자의 문묘 종사를 저지시키려 하다가 팔도 유생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그는 이황이 스승 조식을 비난했던 것을 언급하며 스승 조식을 변호하였다. 이 일로 성균관 유생들은 동맹휴업에 들어갔으며 그는 성균관의 청금록에서 이름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77세인 1612년 우의정이 되었다. 78세인 1613년 이이첨 등이 개초옥사를 일으켰을 때 김재남 등 영창대군 지지세력 제거에는 찬성했으나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에는 반대하였으며 서령부원군에 봉해졌다. 79세인 1614년 영창대군의 사형 여론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고 영창대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듬해 자의정이 올라 궤장을 받았다. 82세인 1617년 인목 대비 폐모론이 일자 그는 인륜에 어긋난다 하여 인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인목 대비는 폐하여 서궁에 유폐되었고 정인홍은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정인홍은 폐모론이 단행되자 영의정을 사직하고 강해군의 강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외부와 연락 끊고 합천에 내려가 은둔하였다. 강해군은 그에게 거듭 서신으로 영의정 취임을 재촉하는 유지를 보냈다. 광해군의 거듭된 부탁으로 상경하였으나 이듬해인 1619년 다시 영의정을 사퇴하고 합천으로 물러났다. 이후 정인홍은 4년 뒤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조성에 올라가지 않고 고향 합천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88세인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바로 체포된 뒤 3월 28일 의금부로 압송되어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에게 국문을 당했다. 국문에서 정인홍은 자신은 폐모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 정인홍은 명나라를 배신한 죄와 폐모 살제의 제명으로 역적의 제명을 쓰고 4월 3일 참령을 당했다. 서인 정권은 정성을 지닌 인물과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참수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어기고 그를 참수형에 처한다. 처형 당시 그의 나이 88세로 조선시대 참수형을 당한 인물 중 최고령자이다. 사형 직후 그의 가사는 모두 몰수당하였고 이후 대북파는 전개에서 몰락하였다. 그의 고향 합천군은 정인홍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합천현으로 격화되었다. 그러나 후손들은 연좌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정인홍이 처형되자 정인홍의 문도들은 비분관계하여 조정에 나아가 배설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이로 인해 합천 등 여러 고을에는 배설하는 사람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합천 사람들은 그의 흐름한 고택을 사당 삼아 무려 100년여 동안이나 그의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결국 합천 군수가 여기에 불을 질러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뒤 군수 일가가 화를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율곡이인은 석담일기에서 정인홍을 청렴 강직한 인물로 칭찬하였으나 정인홍이 서인 정철 등을 탄핵하려 하자 강직하나 식견에 밟지 못하니 용병에 비유한다면 돌격장이 적격이다 라고 비꼬기도 하였다. 매천 황현은 오화기문에서 정인홍의 국난 극복을 위한 우국 충정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단제 신채호는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과 함께 정인홍을 우리나라 4대 영웅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정인홍은 남명 조식의 수제자로 스승의 영향으로 강경한 지조, 강직한 성품을 가져 비록 평소 알고 지내던 선비라고 할지라도 아부하거나 구차설에 화합하려는 태도가 있으면 절대로 함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의롭지 못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비록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짐승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미워했다. 그의 이런 지나친 엄격성으로 많은 적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를 끌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정인홍은 스승 남명 조식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 유생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으며 광해군에 대한 의리를 실천하다가 광해군대 실정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고 비참한 처우를 맞았다. 정인홍은 서인들에 의해 처형당한 후 의리를 숭상하는 청렴한 인물에서 음음하고 포악한 인물로 격화되어 조선 왕조 내내 대역 죄인취급을 받다가 1863년 그에 대한 복권 여론이 나타났으며 1908년 이완용의 건의로 복권되었고 자의정의 지위가 내려졌다. 1864년 그의 묘를 가야산 해인사 입구로 이정하기 위해 후손들이 그의 관뚜껑을 열었을 때 정인홍이 입고 있던 수의도 섞지 않고 머리카락, 피부도 살아생전 그대로이며 어깨와 목은 피자국이 은은하게 그대로였다고 한다. 저서로 내암집이 있다. 내암 정인홍의 묘는 합창군 가야면 야천리에 있으며 2018년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292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내암 정인홍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